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입술을 깨물어 본 적이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 해도 정작 상대의 마음에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때 말이다. 용기를 내서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밝혀도 가볍게 흘려듣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말 한마디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때 그 참담함에 이를 악물고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한다. 열정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움직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아무리 옳은 말을 늘어놓아도 말은 헛돌뿐이고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말하기를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하나의 기술로 받아들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리를 알고 있다. 사실 이상민도 젊은 시절에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골 출신의 어눌한 청년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으로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전달하지 못하고 번번이 후회하곤 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말하기에는 누구나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4가지 원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자 그토록 공허하게 흩어지던 내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 말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완강히 반대하던 이들마저 어느 순간 내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오직 말의 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오늘은 여러분께 흔하디흔한 정신론 따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으로 체계화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를 얻고 행동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말하기 기술을 전수하겠다. 철저히 머릿속에 새겨라. 1번째 비결은 대화가 시작되는 단 15초 안에 있다. 내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던 날의 일이다. 눈앞에는 이 나라 최고의 두뇌들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2가지 중 하나다. 겸손하게 굽신거리거나 아니면 권위를 내세워 위압적으로 굴거나. 하지만 나는 둘 다 택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이상민이다. 원래라면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입니다. 같은 인사말을 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이상민이다. 그 가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아는가? 그건 너희도 이미 나를 잘 알고 있을 테지 라는 압도적인 자신감과 자유의 선언이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첫 타격. 그게 바로 시작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이렇게 이어갔다.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서울대 출신의 자존심 강한 엘리트들 앞에서 나는 내 학력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히 드러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렇게 들렸다. 이 사람은 학벌로 평가받을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동시에 줬다. 그리고 동시에 학력 따위로는 이 사람을 재단할 수 없구나 라는 인간으로서의 그릇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자신감과 솔직한 자기 공개. 이 2가지 상반된 요소를 단 10초 만에 모두 담아낸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첫 15초의 비밀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음 회의에서 한번 해보라. 형식적인 인사 따위는 과감히 버려라. 조금은 의외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 시작해보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도 좋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서툽니다. 어제 밤부터 심장이 두근거려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정성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연다. 강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진심 어린 자기 고백은 최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라. 청중의 마음을 붙잡은 후
나는 바로 다음 수를 던졌다. 이 번째 비결은 모순과 긴장감이다. 사실 내 연설문을 문자로 옮겨보면 깜짝 놀랄 거다. 논리가 뛰어난 줄 알았던 내 말들이 의외로 이야기가 여기저기 튀고 가끔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모두 의도적인 설계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도시의 아이에게 야, 방망이는 어디 있지? 하고 물으면 백화점에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 그러면 유치원 3년씩 다닐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직후 나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학교를 주 2일째로 줄이자는 말도 있지만 나는 반대다. 서커스의 동물도 훈련을 잊으면 안 되듯 아이들에게는 엄격함도 필요하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한다.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더니 이제는 엄격하게 하라니?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감으로 움직인다. 논리적 일관성보다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 그 모순투성이의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과 그래도 훈육은 필요하다는 걱정이 동시에 존재한다. 나는 그 두 감정을 모두 끌어안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은 이렇게 느낀다. 그래, 결국 둘 다 중요하지. 그 순간 고개를 깊이 끄덕이게 된다. 논리로만 말해서는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없다.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공감으로 말하라. 그게 두 번째 비결이다. 3번째 비결은 유머와 완급의 기술이다. 웃음이란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계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다.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뭔지 아나? 바로 스스로를 조금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엘리트일수록 이 방법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내가 일부러 자신을 낮추면 상대는 마음의 방패를 벗고 편안함을 느낀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 외교 협상 자리였다. 양국의 외무부 관료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공기는 팽팽했고 대화는 막혀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일은 기분 전환으로 만리장성 구경이나 가야겠다.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소가 터졌다. 그 순간 딱딱하게 얼어붙은 분위기가 풀렸다. 이게 바로 유머의 본질, 즉 긴장과 이완이다. 팽팽하게 긴장된 공간 속에 의도적으로 여유를 심는 것, 그 한순간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 여러분도 대화 속에서 이 완급의 기술을 써보라. 진지한 설명 중간에 잠깐 옆길로 새서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나 상식을 살짝 던져보는 것이다. 혹은 회의가 과열되어 공기가 딱딱해졌을 때 이렇게 말해보라. 자, 다들 너무 진지하네요.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문제랑 맞선이라도 볼까요? 그 한마디 유머가 서로 대립하던 마음을 녹이고 공기를 바꾼다. 항상 팽팽하게 당겨진 끈은 결국 끊어진다. 말의 힘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적절히 이완시키고 다시 집중시키는 완급의 기술이 필수다. 4번째 비결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일의 세계에서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다. 쓸데없이 돌려 말하는 건 상대의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당신의 평가까지 떨어뜨린다. 저 사람은 말이 명확하다. 이 평가 하나만으로도 막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단순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왔다. 그래서 늘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큼지막하게 요점만 써라. 첫 줄엔 결론, 그리고 이유는 3가지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해라. 이 3가지 안에 담기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핵심을 놓친 이야기다. 이건 말하기의 황금률이다. 길게 배경 설명하지 마라. 먼저 결론부터 말하라. 그리고 이유를 가장 중요한 3가지 안으로 압축해라.
이 단순한 구조 하나만으로 당신의 말은 극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진다. 또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담이나 요청을 해올 때도 3가지 답변만 준비해라. 알겠어. 그건 어렵겠어. 한번 시도해볼게. 나는 늘 이 셋 중 하나로 바로 답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은 모호한 말은 절대 쓰지 않았다. 할 수 없는 일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진정한 성이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확답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보지. 즉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이 태도, 그게 바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결과가 어떻든 이 사람은 바로 판단하고 내 일처럼 움직여준다. 이 신뢰가 쌓인다. 이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땐 이렇게 시작하라. 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동료에게 상담을 받을 때도 그건 내가 바로 도와줄게. 이번 주는 어려워. 다음 주에 다시 보자. 일단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명확한 의사 표현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말에서 모호함이 사라지고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일의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구체적인 말하기 기술들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말이다. 이 모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 마지막 비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에 혼을 담는 것, 즉 각오다. 이 각오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책임을 짊어질 마음가짐이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의 모든 책임은 나, 이상민이 진다. 이 한마디에는 어떤 꾸밈도 화려한 기교도 없다. 하지만 그 속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지도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다. 이 각오가 있기에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으로 남는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도, 아무리 유머를 섞어도 그 말에 책임과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말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 속에 나는 이 말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실릴 때 비로소 그 말은 혼을 가진 언어,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된다. 특별한 훈련은 필요 없다. 말을 내뱉기 전 단 1초만 마음속으로 물어봐라.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가져올 결과를 나는 감당할 각오가 있는가? 이 짧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말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와 진정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시작의 임팩트, 공감의 언어, 완급의 조절, 명확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각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좋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라.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될 것이다.